안녕하세요. 손석희입니다. 저희 딱 1시간인데 제가 최대한 한 50분 정도 하고 더 짧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질문 받고 끝날 혹시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보면 이게 의심되는 의심하세요. 스캡 토파북이라고 하는데 토파북이 무슨 아세요? 한국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 토파북다 이런 것들을 찾아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강의를 하면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르겠어요. 여자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빨리 답을 달라. 빨리 답을 달라. 어떻게 조심해야 돼?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사실 말씀이 중간에 제가 막 설명하면 답이 없어요. 답을 달라. 이래요. 근데 남자분들이 이런 거 쫙 보시면서 답을 먼저 드리면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어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힘드실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고 제가 심리학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따라오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좀 개인적으로 저에 대해서 말하는 걸로 하는 저 와이프가 오빠 그런 데 가서 좀 그래도 오빠가 누군지 말해야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오늘 스캠에 대해 스캠에 대한 일은 아직 지금은 하지 않고 예전에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네이버라는 회사 아시죠?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지금 제가 부사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소사라는 비영리 미국의 비영리 단체가 아이들을 인터넷에서 보호하는 단체 이사로 맡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구글 여러분 다 구글이라는 회사, 그리고 틱톡이라는 회사에서 안전 담당을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많이 아시는 은행에서 이제 제가 자금 세탁 많이 오세요. 물어보세요. 자금 세탁에 대해서 이런 좀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 문제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돈은 걱정하십니다. 네, 이분들 많은 돈이에요. 테러 자금 수사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는 멜랜드 범죄학 석사를 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범죄학 이제 제가 석사를 했습니다. 난 그렇지만 한국일보랑 조선일보에 나왔듯이 제가 누구인지 이상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누구인지 얼마 전에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한번 좀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많이 쓰시잖아요. 핸드폰에 되게 위험한 게 많아요. 그러기 전에 좀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어디서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카메라 나왔지만 어쩔 수 없죠. 근데 혹시 어디서 오신? 바로 왜 가까운 데서 오셨네요. 근데 저기 자녀분들이랑 안 오시고 그래서 별개님들은 저랑 친척이 이웃 사촌이세요. 바로 근처에 사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특별하게 핸드폰에 제 컴퓨터 가져왔는데 핸드폰에 나쁜 악성 프로그램이 좀 보여요. 네, 제가 확인해서 저한테 핸드폰 잠깐 주시면 지금 저한테 주시면 제가 확인해 놓겠습니다. 네, 주시면 근데 자녀들은 몇 명이나 되세요 혹시? 자녀 둘 어디 아들인가요? 남자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잠깐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박수 세 번만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여러분들 지금 범죄에 당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저한테 자녀 둘 있다고 말하고 핸드폰 주셨죠? 우리 박수 쳐주셨죠? 이게 뭐냐면 저희가 그냥 보통 사는 삶 속에서도 항상 어떤 권력적인 힘이 있어요. 이렇게 마이크를 잡은 사람과 청중들은 마이크를 잡은 사람을 따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박수치라고 치셨죠. 아무 남기는 없이 제가 제 양면 보여주시고 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핸드폰 주세요.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정보 가져갔죠. 자녀 아들 둘 있다라는 얘기 하시죠. 제가 나중에 전화해서 저 누구게요? 아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시더라고요. 돈 좀 많이 주셔주세요. 자녀 두 분 있죠? 별개분들 사시죠? 그쵸? 개인정보를 저한테 주셨죠.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스캔 다 알아요. 보세요. 안 읽을게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이런 거 하면 제가 결혼식 사연을 많이 보는데 꼭 끝나시고 저한테 오셔서 결혼했냐고 물어보세요. 안타깝게 아직은 했습니다. 그래서 꼭 자녀분 소개시켜 주려고. 근데 스캠은 이제 아시다시피 범죄인데 속여서 여러분들 돈을 발치하거나 개인정보를 발치하려는 스캠이에요. 바로 가해자들을 이용한 심리 지금 그 시간 나는데 이들이 이용하는 몇 가지 심리가 있어요. 시간 압박, 희소성 강조, 권위, 욕심, 신문침. 제가 쭉 설명드릴 건데 시간 압박 같은 거예요. 여러분 딜러 가시죠, 저처럼. 그러면 이거 세일 다음에 끝나요. 내일 끝나요. 빨리 사셔야 돼요. 라고 세일즈맨이 막 미시죠. 그게 바로 시간 압박적인 생각이거든요. 범죄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범죄자들은 다 어디서 배우냐면 마케팅, 세일즈 영업
이런 사람들한테 쓰는, 여러분들한테 쓰는 방법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왔는데 이거 빨리 끝나, 이거 내일 세일 끝나, 여러분 살 거야, 살 거예요, 살 거야, 살 거예요, 없어요, 못 사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사람들이 거의 넘어가죠.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들 어디 가셔도 못 듣는 얘기 제가 드릴게요. 다소 불편할 수 있어요. 원래 저희가 지피지기 100점 불패라고 하죠. 근데 잘못된 말이에요. 지피지기 100점 불패인데, 지피지기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이 스캠에 범죄에 당하지 않길 나 자신, 그건 어디 가서도 안 되시는 얘기 제가 드릴게요. 자, 여러분 선풍기 틀고 자다가 죽는다,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여기 지금 다 들었죠? 자식들한테 야 이 자식아 선풍기 틀고 자, 너 죽어! 이런 말하면서 많이 해보시죠? 그런 일들 많아요. 근데 이 선풍기가 1970년도, 80년대 이런 유행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이 심장에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선풍기가 요인이 아니라 그냥 다른 요인에서 이런 기사가 나기 시작하면서 웃음죽순 막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인터넷이든 TV든 이런 데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다. 저도 어릴 때 선풍기 틀고 자다가 저희 엄마도 진짜 많이 맞았는데 안 죽었거든요.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과학적 근거 없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시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엄마한테. 엄마, 그 과학적 근거가 없어. 그러면 그래도 조심해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애들한테 훈계를 했는데 엄마 이렇지 않아 보면 그래도 조심해. 난 배웠어, 나는 경험했으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과학을 이야기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은 내 삶의 지혜, 경륜, 연륜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합리적 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성적인 게 아니라 감성적인 밀어내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아래 보시면 피해자에게 당시,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하는 게 너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잘못했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당하는 심리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자는 얘기거든요. 자, 이게 지금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편견이에요. 편견은 선풍기 키고 자면 죽는다예요. 그렇죠? 나는 이걸 연륜과 경륜을 통해서 오랜 시간 자식들한테 사람 믿지 마라,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연륜과 경륜을 조언을 해줘요, 자식들한테. 그럼 자식 새끼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조언을 받아들여요? 잔소리, 훈수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서블리먼 새끼들이 잔소리와 훈수로 받아들여요. 항상 타인들은. 근데 나는 조언을 하는데 나의 생각에 반대하는 건 과학적으로 옳지 않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같으면 흡수해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정치적인 얘기 잘 안 하는데 유튜브 보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좀 보수적인 분도 계시고 진보적인 분도 있지만, 사실 내가 보수적이면 보수적인 채널만 보잖아요. 진보적이면 진보적인 채널만 보고 내 생각과 비슷한 것만 보고 싶잖아요. 그럼 내 생각과 비슷한 흡수를 해요. 다르면 튕겨내요. 내 생각과 다른 이게 편견이거든요. 결국에 생각이 굳어진다는 건 뭐냐면요, 잘렸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훈수할 때는 이성적이고 직관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공격이라고 저는 표현했지만 내 생각과 다른 게 올 때는 이거를 저희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과학적이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죠?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생각이 굳어지면 나한테 오는 건 감정적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심리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미국에서 핀나라는 금융관리처들이랑 ARP 많이 들어보시죠? 여기서 썼던 말이에요. 자신이 똑똑하거나 정보가 많이 썩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결국에 뭐냐면, 사람들이 왜 범죄를 당하냐면 나는 당하지 않겠지. 자, 여기 계신 분들 어르신들 많이 오시잖아요. 20대, 30대, 40대 별로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많이 안 왔죠? 왜냐면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더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어른도 생각의 유연성, 그러니까 나랑 다를 수도 있지가 아니라 이건 틀린 거야,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야 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밀어내는 분들이 훨씬 더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결국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잘 알아야 되는 게, 삶 속에서 생각의 유동성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팩트체크 뭐가 왔을 때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접근한다. 제가 아까 심리 얘기했죠. 여러분 당장 사야 돼. 내일이면 없어져. 어떻게 돼? 돈 없는데 이거 사야 되는데
감정적인 반응이죠. 아니, 줄라이 4스 끝나면 네이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일은 또 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매번 다 해. 20% 하면 사야 돼. 왜? 끝나는 줄 아니까. 팩트 체크. 이성적인 생각, 잠시 시간을 갖고 감정적인 접근은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심장 박도수가 올라간다 하면 멈추세요.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지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인 거야? 제가 끝나 한 번 얘기할 건데 항상 자기 연기를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웬만한 일에 지금 당장은 없어요. 어떤 일, 아마 저보다 더 오래 사셨지만 제가 조금 산 인생이죠. 그리고 제가 피해자분도 그렇고 여러분들 만났을 때 이 세상에 지금 당장에 필요한 일은 대통령 아니 없어요. 전쟁 나는 거 아니 없어요. 그거 아니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만 더 살짝 짚고 가는데 범죄라는 거를 볼 때 제가 글씨를 적네요. 읽어드릴게요. 범죄를 볼 때는 사회적 흐름과 현상을 잘 관찰해야 된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미국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양상이 매우 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면요, 한국에서 스캠과 미국 스캠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게 왜냐면 바로 양상이에요. 양상. 그거에 대해서 단적인 예로 코로나 때 정말 살이 많이 쪘죠, 사람들이. 근데 이게 매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회적 흐름으로 코로나라는 게 생기니까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연쇄살인 많이 기억하시죠? 특히 90년도 맨 왼쪽에는 여러분이 알듯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리고 오른쪽은 유영철도 있고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90년도부터 2000년 초반까지 연쇄사건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연쇄살인 사건이 안 일어나요. 이게 왜 그럴까요?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예전에는 1명 죽이고 2명 죽이고 3명 죽이고 4명 죽이고 5명 죽여야 그때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1명만 죽여도 기술상 빨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쇄살인 범위일 수도 있지만 기술이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쇄살인이라는 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회적 흐름이 멈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범죄를 바라볼 때는 사회적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결국 시대적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좀 이따 코로나 제가 케이스를 보여줄게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끝나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 이런 거 많이 들어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뭔 소리야? 그래서 다 아는 소리 하잖아요. 그 소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스캠의 케이스들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많이 보세요. 결국에 뭐냐면 아는 것이 힘이거든요. 자, 다 같이 한번 요번에 괜찮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되게 작아요, 여러분. 이 왼쪽에 뭐냐면 이제 스캠을 걸린 사람들의 나이대예요. 여기 미국이고 한국이에요. 근데 왼쪽을 보면 여기 보시면 계속 큰 숫자 있죠? 이게 34살에서 39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60에서 69살이 여기 있어요. 여기 19살, 20, 29, 30, 39, 40, 49, 50, 59, 60, 69, 70, 79, 80 이상. 한국, 이 미국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이 20대 이하, 그 다음에 주황색이 30대, 회색이 40대, 그 다음에 주황색이 30대고 노란색이 50대, 그리고 하늘색, 이게 하늘색이면 이게 60대예요. 보시면 노란색 50대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50대도 제일 적은 나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평균이 나이가 많이 드는 사람이 더 피해자가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팩트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론 맞죠. 60대, 69세. 근데 30살, 39살. 왜?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 더 많이 배워서 더 세상을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피해자가 될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어르신들도 많이 달라요. 왜냐? 어르신들에게 다가가는 모습과 젊은 분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양상이 굉장히 달라요. 문제가. 자, 이거는 2002년도에 FTC 미국 정부에서 미국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 5개를 얘기해주세요. 설명드릴게요. 임포스터. 이거는 속이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정부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라고 여러분한테 가짜로 다가가는 거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두 번째 온라인 쇼핑. 이런 거 뭐냐면 내가 뭘 사고 싶은데 인터넷 가서 뒤져봤는데 미국에서 한번 공감하실 거예요. 한국 옷이 너무 사고 싶어. 근데 못 찾겠어.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어머나 이 웹사이트에 파는 거야. 구매를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드디어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 들어가서 뭔가 구매할 때 사기 나는 거. 세 번째가 프라이스 스윕 테이크 로터리.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두 번째가 세 번째 시간에 보였는데 사람들은 이런 묘해
일확천금을 좋아하잖아요. 나한테 내가 살면서 나한테도 이렇게 한번 터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를 이용한 범죄가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인베스트먼트 투자 마지막이 이제 비즈니스랑 자본 보충.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업해볼까?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붕어파는 게 아니에요. 개또 먹고 튀는 게 아니에요. 사업할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직장 필요하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이 5가지예요. 제가 몇 가지 좀 보여드리고 그만하겠습니다. 왼쪽은요, 이제 주 벌몬트 주에서 2020년에 계산한 제일로 많이 터지는 일들이에요. 첫 번째 소셜 시큐리티 넘버핏이. 여러분들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수입 많이 공짜로 돈 주겠다. 이런 것들에 이런 게 거의 50%죠. 그리고 오른쪽은 나이대로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왼쪽은 18세에서 59세, 60살 플러스는 올더 어덜트라고 하죠. 이거 보시고 화나시는 분들 많아요. 나 60까지 젊은데 왜 여기다 넣냐?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보시면 젊은 친구들이 온라인 쇼핑이 더 많이 당해요. 어른 친구들보다. 근데 여기 보시면 투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임포스터가 가장하고 나타나는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죠. 여기 보면은 테크 서포트, 핸드폰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알지만 핸드폰 안 되면 자식들이 전화하면 짜증내잖아요. 몇 번을 알려줄 때 짜증내죠. 그렇게 열받으면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복권이라든지 이런 거 이겼다, 이런 거. 그다음 가족, 친구들 사칭, 이런 것들 보면 이런 분들에서 훨씬 더 많아요. 여기 뭐냐면 왼쪽은 젊은 층들이 너무 편안하게 쓰는 것들에 대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오른쪽에 어르신들은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복권이 한번 터졌으면 좋겠는데, 좋은 일이 왔으면 좋겠는데, 나도 이제 고진감래를 고진감래를 뚫고 뭔가 왔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의 반전인 거죠. 그리고 가족들. 사실 이제 아까 제가 감정적으로 말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자식 새끼들 생각하면 열받으면서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너무 길어요. 제가 시간이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접근하냐면, 제가 젊은 사람들 빼고 어르신들 얘기하면 24%가 전화예요. 그리고 21%가 문자. 결국에 55%는 여전히 전화나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가요. 11% 이메일, 15%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같은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화랑 텍스트로 어른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주별로 나눠놨어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뎁 콜렉션. 무슨 말이냐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이 주에서 뎁 콜렉션은 너 빚졌는데 갚아라. 아이덴티티 테프, 내 개인정보 훔쳐가는 거. 임포스터 아까 말씀드렸죠. 사칭. 그리고 주황색은 메인만 있는 건데 이제 자동차가 관련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시는 유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너 빚졌는데 갚아라, 이런 게 제일 많죠. 뉴욕 바로 위에는 개인정보 훔치는 거, 이런 식으로 어느 주에 사는데 거기 타겟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들, 아까 제가 전반적인 데이터를 보여줬죠. 60대 이상은 뭐냐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 로맨스 스캠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요즘에 2023년 최근 데이터로 제일로 어린들 상품 스캠이 많이 일어나는 게 헬스케어죠. 그러니까 저희 보험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거. 두 번째가 여러분들 약 같은 거, 약 관련된 거. 세 번째가 이제 퓨너럴, 저희 이제 장사하게 되면 이제 좀 그렇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텔레마케팅,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띄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연결이 안 돼서 보여주지 않고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이용하는 첫 번째 아주 똑같이 심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빠르게 급하게 사람을 긴장되게 하는 거예요. 아래 보시면 뭐라고 써요? 기사가 뭐냐면 빠르게 결정을 하는 것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기사예요. 이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빨리 결정을 했을 때 항상 후회하는 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심리를 얘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전화 와서 빠르게 급하게 예약을 이끌어간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결국 연락을 하고 얘네들이 이제 기술을 하는 거예요. 씨름이 뒷다리를 하는 거죠. 낚이면 이제 낚인 거죠.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격리를 시켜요. 이 격리라는 게 뭐냐면 빠르게 급하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인터넷으로 다른 걸 찾아보거나 내가 다 전화번호로 다른 사람을 연락 못하게 격리시키는 작전을 시키해요. 그리고 피해자를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간과의 전쟁이에요. 범죄자들은.
이 격리부터 피해까지가 빨리 일어나야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은 일단 혼란을 시켜요. 이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면 아직 안 낚였구나. 혼란을 시키거나 아니면 유대감 형성을 해요. 어떤 유대감이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저 누군데, 저 어디 사는데, 그렇죠? 뭔가 계속 유대감 만들면서 한 거죠. 마지막 협박을 다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 봐도 너무 웃기시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포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왼쪽에 있는 거 무시하시고 요즘에 스마트폰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거 많이 보셨어요 혹시? 메뉴 찍어보라고? 이런 게 되게 위험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위험해요. 얘네들이 개인정보를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뉴 보러 가셨는데 이제 이거밖에 없는 데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메뉴를 달라고 제가 찍지는 않고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거 찍는 거에 대해서 어디 식당 가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좀 듣보자 어디 갔는데 상한 데서 이거 하려면 50분 이거 찍어서 작성하시면 돼요. 하지 마세요. 모르는 데서 하지 마세요.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 앱 있죠? 앱도 좋은 데도 있지만 나쁜 데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앱 다운로드 받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제 누가 이거 다운 받으세요 이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맞죠? 제일 흔한 거 이메일이죠. 여러분 이메일 혹시 이제 받으시면 모르겠는데 이런 이메일도 많이 와요. 좀 보면은 갑자기 제 레코드에 이상한 부정적인 게 들어가네요. 클릭하래요. 여기 See Now 눌러요. 누르면 이거 제 개인정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왼쪽에 보면 이거 여러분 뭐 적혀있어요? 페덱스처럼 생겼죠? 이름만 바꿨죠? 딜리버리가 안 된대. 눌러요. 그러면 곧바로 제 개인정보 날아가는 거예요. 이메일들은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메일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 이메일은 보통 구글 이메일 쓰시는 분들은 이런 이메일 많이 안 받으시고 네이버는 이제 한국 이메일 쓰시면 좀 많이 받으세요. 왜냐면 한국 이메일은 외국용 스팸을 막지 못해요. 왜 얘네들은 한국 사람 보호해서 미국 사람들 보호해요. 그래서 미국 이메일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구글이라든지 이런 이메일 쓰시는 게 제일 이런 거 잘 보호해주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오시면 그냥 다 무시하셔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소포 이렇게 안 보내요. 그렇죠? 그냥 쪽지 놓고 가요. 절대 연락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나오면 한국 없어 괜찮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제가 계속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몬캠 피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많이 다녀요. 그리고 정말 집안 풍지박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갑자기 어떤 인터넷이든 어디서 되게 이쁘게 생긴 남자가 연락을 해요. 만나자고 하고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고 관계 맺는 얘기도 하고 너 뭐 좋아해 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갑자기 페이스톡을 하세요. 만나세요. 해서 난 멀리서 못 만나니까 우리 인터넷으로 성관계를 맺자. 그러면서 옷을 벗어라 라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가 알았어 옷을 벗고 행동을 하죠. 얘는 뭐 하냐면 화면을 녹음해요. 화면 녹음한 다음에 끝나고 나면 뭐라고 하냐면 너 얼마 안 보내면 여기 보시면 새마을 공부 언제까지 안 하는 얘기 너네 엄마 아빠 전화번호 이건데 이거 돈 안 보내면 방송 영상 녹화 다 했고 연락처 확보했습니다. 보낼게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돈을 보내야 돼요. 이런 끝이 없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 놀라시겠지만 이거는 10대부터 70, 80대까지 아주 흔한 일이에요. 너무 흔한 일이고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렇구나 하잖아요.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뭐고 이 사람들이 왜 있겠어요? 외로우니까. 사람의 외로움을 걷는 거예요. 난 혼자 있고 난 이 세상에 떨어진 거 없고 저희 여러분 지금 2023년이지만 사실 지금보다 저희가 다르다라고 저희가 표현할 텐데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격리된 사회에 살잖아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저희 사회가 조금 더 개인화가 되면서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여러분 사실 그 모두도 카페만 가도 다 뭐예요?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렇죠? 부부가 앉아있어도 핸드폰 보고 있고 요즘에 굉장히 개인 주체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내가 풀지 못하는 외로움이 소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지만 외로움은 타인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타인을 통해서 외로움을 고치려고 이런 일에다가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캠피싱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알지 못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은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은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이에요. 이 사람에게 내 정보를 줄 필요가 없어요. 정말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임포스터 이제 사칭이에요. 사칭.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오빠 바빠. 아니 뭐 하는데 폰이 지금 고장나 수리 바뀌고 있어. 컴퓨터로 카톡하는 거. 그래서 그러는데 부탁 하나 하는데 뭔데? 어제 친구한테 받은 돈 있는데 급하게 지금 하려고 돈 좀 빌려줘. 사칭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정말 많아요. 아까 제가 어르신들이 가족, 동생 사칭 많이 한다고 했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갑자기 조카한테 연락이 와, 자식한테 연락이 와, 또 누구한테 연락이 와. 근데 그게 문자를 사용해. 왜? 전화로 걸리니까. 요즘엔 전화로 다 해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사칭을 해서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원하는 건 유대감이에요. 그렇죠? 내 자식이고 내 조카고 내 핏줄이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유대감을 찾아서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빌려주는 거죠. 그냥 얘네들이 보통 돈 물어볼 때 큰 돈 안 물어봐요. 몇십만 원밖에 안 물어봐요. 미국에 몇백 원밖에 안 해요. 큰 돈 물어보면 힘드니까. 큰 돈 물어보면 맞나? 그러니까 작은 액수로 하는 거예요. 작은 액수로 해야지 쉽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한국에서 있는 일인데요. 이런 일이 많아요. 위에 대한민국 법원 해가지고 아래 법원에 송달 도착 안 돼서 이 스티커 아래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이거 미국에 한국에서 정말 많아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면 갑자기 검찰이 야 너는 뭐야? 그래서 너 이거 연루됐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이는 거예요.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티커 붙여놓고 하는데 여러분 그 세금 시즌 때 IRS 전화 많이 받으시죠? 그러니까 IRS라고 사칭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FBI나 이런 데서 사칭하는 게 많아요. 그럼 비슷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막연하게 정부, 권력에 대한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죠? 운전하시다가 경찰 뒤움을 쫄잖아요. 괜히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빨리 안 가는데 경찰 뒤움을 내가 빨리 갔나? 스탑사에서 4초 아니면 2초 있어 누가 걸렸나? 이런 막연함이 있잖아요. 그런 막연한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권력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은 쪼는 거죠. 저희가 좀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한 바로 범죄예요. 로맨스 캠, 아까 보여드렸던 몽캠피싱이랑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이거 보통 나이지리아에 많이 있는데요. 로맨스 캠은 조금 다르게 몽캠은 여러분들의 그 나체 사진이나 영상들을 받아서 돈을 요구하는 거고요. 로맨스 캠은 내가 너무나 사랑해. 나 당신 너무너무 사랑하고 난 이런 사람인데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게 절대 여러분 할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한 2주, 3주, 4주 동안 이런 빌드를 해요. 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빠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런 데 살아서 돈이 필요한데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돈을 보내줘요. 이게 로맨스 스캠이에요. 로맨스 스캠 아까 보여드렸죠?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로 많이 피해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아까 여러분 뱅크 오브 홉 들어보셨죠? 한국은행. 제가 뱅크 오브 홉에 일했는데 한국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당하세요. 그럼 저희 이제 내역서를 좀 알거든요. 저희가 그걸 연락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질문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얘기 했을 때 나랑 나의 반대 생각은 밀어넣기 하잖아요. 저는 이걸 딱 보면 알아요. 내역서만 보면. 근데 제가 전화했을 때 열의 어른들은 다 시력 다 끊으라고요. 왜? 내 생각이 중요하니까. 왜 내가 이 나이 먹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너 나한테 뭐라 그러는가? 감정적인 이입을 하는 거 받아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이런 일 때문에 어린 전화하면 다 한 명도 정말 몰라요. 이러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받아치세요. 다 시끄럽다.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내 연인이다. 끊어라. 미국, 한국 어르신들 다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한 번에 받아치는 분들 없으세요. 이거는 여러분 지메일이라는 이름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떠요. 스캠이다. 받지 말아라. 이렇게 받아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얘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면 내 이름은 마르시아인데 나 같은 완벽한 여자를 만나볼래 하면서 이거 불러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이런 링크들이 이런 것들 이런 이메일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금 다르게 해서 이제는 좀 큰 금전적인 거. 이게 정말 유행하는 돼지 도살이라는 거예요. 돼지 도살하는 건데
이 중국에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샤즈판이라는 중국에서 시작했는데 한마디로 대지도사는 마치 대지를 살찌게 하는 도사에서 많은 고기를 얻는 건데 이게 뭐냐면 로맨스 스캠이랑 비슷해요. 갑자기 여기 다가가서 나 누군데 우리 친해지잖아요. 친해져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대박 나는 거 여러분 생각하세요. 요즘에 그런 일 없잖아. 저희 90년대 2000년 초반 보면 주식 때문에 한국에서 망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주식, 나 주식 날렸다, 난 도망간다 이런 얘기 진짜 많아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한 80% 이상이 지인한테 소개받은 거예요. 거의 주식이 그래요. 한국에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이제 좀 다른 양상이 다른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것들이 주식 대박 나는데 만나자. 이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유명한 암호화폐랑 비트코인 이런 거죠. 이런 데를 찾아봬요. 근데 여기서 투자를 하라고 내가 이 정도 이익이 났다라고 해서 투자를 딱 해. 그럼 원금을 좀 줘요. 돈을 돌려줘요. 그러면 내가 돈을 받네? 더 주네. 그러다가 점점 불리는 거죠. 그 다음 돈을 쑥 가르쳐버리는 거죠. 가져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건데 투자. 여러분 약은 약사에게 투자는 정말 은행원들을 가르치십시오. 알았죠? 절대로 일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투자 이런 거 들으실 필요 없으세요. 알았죠? 만약에 나 진짜 내가 주식 사고 싶다 여러분 구글, 삼성 이런 거 사세요. 딴 거 사지 마세요. 아무 사이트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투자 같은 거 받지 마세요. 코로나는 제가 좀 핑깔게요. 그 다음에 도네이션 이거 여러분 미국에서 엄청 컸던 일인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범죄는 항상 이데올로기, 나의 철학, 나의 믿음을 간파하거든요. 이게 뭐였냐면요. 얼마 전에 있었는데 미국의 어떤 단체가 비영리 단체가 이런 아메리칸 미국 경찰 연맹 그다음에 미국 전쟁에 이제 참가했던 군인 단맹 이런 데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전화를 해서 여러분 이 사람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국회의원을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을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저희는 특히 미국은 이런 경찰에 대한 특히 어르신들의 막연한 되게 서포트가 있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군인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행도 먼저 되고 서포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들었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안도구나 하고서 10불, 20불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영리 단체가 자기가 만약 돈을 그냥 이런 단체를 위해서 돈을 받는다라고 하면 비영리 단체로 들어가는데 얘네들 뭐라고 하냐면 이런 돈으로 이걸 받아서 이런 사람들 서포트해줄 사람들을 뽑겠습니다. 선거 자금으로 가는 거예요. 선거 자금은 거의 완전히 이제 그냥 예전 서부에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런 식으로 89밀리언을 벌었어요. 여기 보시면요, 뭐라고 썼냐면요, 돈은 89밀리언을 받았는데 얘네가 실질적으로 이 정치 자금을 쓴 거는 80만 불이에요. 89밀리언 벌어서 정치하고 나머지 다 쳐먹은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데 다 전화를 하는 거잖아. 텔레마케팅으로. 그죠?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도 제가 좀 너무 깊게 들어가고 싶진 않은데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도네이션도 똑같고 저희가 이런 것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잘 들어보고 이런 말들 하는 얘네들이 어떤 얘기 들어보자 이게 무슨 얘기하다가 막 이거 좋고 너무 좋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 거 진짜 야 정말 잘 팔리고 이거 너무 좋아할 건데 너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먹었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작게만 이런 식으로 일어나서 그런 것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들은 다 얘기해놓고 자기네들이 말해주시고 다 말해주고 싶은 것들 자기네들이 말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말하기 불편한 부분들은 작게 조그맣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 또한 이용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받은 거예요. 이거 제가 맨 왼쪽 말 왼쪽 오른쪽 뭐냐면 여기 보면 헤이준 내가 지금 웨비나에 있는데 너랑 얘기 못해. 잠깐 시간 돼? 정석틸 저희 대표님 이름이에요. 저희 대표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소셜미디어 많이 쓰시잖아요. 소셜미디어 가면 링크드인이라는 소셜미디어가 있어요. 거기 가면 내가 어느 회사 다닌다라고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나와요. 얘네들이 뭘 하냐면 이 노준영이라는 사람이 네이버 사이트 다니니까 네이버 사이트 눌러서 CEO가 누구 찾아내요. 정성이네? 그럼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 이름을
베껴서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서 나 정석인데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장난친 거더라고요. 장난쳤는데 만약 제가 여기에 딱 줬다. 이거 정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저희 직원 하나가 당해서 전 2,000불 뺏겼어요. 2,000불 뺏겼습니다. 기프트카드 달라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일어나는데 어르신들도 일어나는 거 저희 젊은 사람들 많이 일어나요. 자,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일어나냐? 어르신, 저 KCC 제니 아닌데요. 저 지금 바쁜데 잠깐 시간 되세요? 그렇죠? 아까 저한테 벌게필드 사신다고 말씀하셨고 자녀 둘 있다고 했죠? 여기다 그 두 개만 넣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맞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 저희 요번에 어르신들 봉사하는데 저희 좀 이거 기프트카드 도와주시면은 급하게 좀 필요한데 빨리 좀 제가 못 나가니까 한 500불짜리 기프트카드만 사서 보내줄 수 있으세요? 카드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런 식으로 다가가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이제 보통 단체는 안 좋아하시는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 잘 단체들의 개인정보 많이 쓰시잖아요. 이게 사실 보호를 하지 않으면 금방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를 내부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도용할 수도 있고 외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KCC 관계자분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비자들은 항상 어딜 대할 때 내 개인정보를 가져갈 때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안전한가에 대해서 항상 물으셔야 돼요. 알았죠? 물으셔야 돼요. 그거를 이상하게 왜 그런 걸 물어봐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지 마세요. 그거는 무식한 거예요. 일자 무식한 거예요. 그런 걸 질문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당연히 왜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나를 범죄자 취급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무시하세요. 그 가게에 거긴 절대 가지 않겠죠. 자, 학자금, 탕감 이런 거 많고요. 대출, 한국은 대출 되게 많아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사회적 흐름이라고 얘기했죠. 사회적 흐름이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미국도 그래서 한국은 대출 차이가 정말 많아요. 대부업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은 생각해 보시잖아요. 제1금융이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은행, KB 1금융이 있고 2금융이 있죠. 솔로몬인지 다 어떻게 모르겠는데 새마을금융도 있고 그다음에 3금융이 대출 업체예요. 제가 역사적인 얘기를 하기 너무 복잡한데 결국에 한국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역사적으로 미국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지만 한국의 경제적인 시각을 바라봤을 때 바로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금융에서 자기 이름을 진짜 까놓고 금융하는 거 제가 생각해요. 그때 시작했죠. 그럼 그래봤자 90년도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에서 금융 시스템은 고작 23년, 24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23년, 24년 동안 만들어가면서 신용 정보라든지 신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신용을 만들어내는 걸 하다 보니까 제3의 삼각지대가 생기면서 이거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바로 우리 소외된 이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외된 이웃들을 공격하는 게 바로 이 대부업체죠. 그렇죠? 1억 빌려줄게. 1억 빌려주는 대신 이자는 몇 프로. 그래서 안 되면 여러분들 한국에 조폭 영화 많죠? 가서 막 때려보시고 하는 거. 이게 사회적 흐름이 뭐라고 비슷하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국 영화 지금 생각해보세요. 한국 영화는 다 버려요. 조폭 영화밖에 없었어요. 사회적 흐름이 변하면서 요즘 경찰 일을 되게 많이 하죠. 연쇄살인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사회가 흘러가는 일들로 생겨나는 일이 많이 바로 대부업체가 이런 것들이 제일 큰 건데 아직까지도 많이 일어나요. 왜? 한국은 아직도 제3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어제 찾아서 본다는 게 깜빡하고 제 컴퓨터 넣은 데가 못 넣는데요. 더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대출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너무 달라요. 이런 대출 사기 중에 하나가 바로 중고차 허위 매물이에요. 여기 굉장히 유명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떤 자동차를 올려놔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동차는 판매가 2,380만 원인데 웹사이트에다 535만 원을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거길 딱 가. 어떻게 하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직원분들한테 싸게 나오는 차인데 직원분들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가해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특별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야, 어떤 카이사이즈가 내가 너한테만 잘해. 내가 너한테만 이겨줄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원래 여러분 내놓는 게 아닌데 이게 원래 직원용인데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좀 얘기하다가 나 이거 계약 못하겠는데 그러면 갑자기
이거 뭐라면 팔을 걷어보니까 문신이 막 보이니까 뭐 이런 아저씨가 나와서 사라고 강매를 하는 거예요. 강매를 해서 2,380만 원짜리 차를 535만 원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더 큰 금액을 내요. 어떻게? 이거죠. 자, 이런 식이에요. 단순히 강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강매를 하면서 이제 강매는 보통 저거는 중고 차월 매물은 보통 대출까지 가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대출이 필요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잠깐 중고차 있고 한 번 더 뒤로 가서 2,800만 원 대출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화 가서 어디 연락 와서 정부 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까 내가 돈 저금리를 해주겠다, 대출해주겠다. 난 2,8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대출 5,5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를 하시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신에 이거를 그 중고차 매물에 가서 제가 연결시켜드릴게. 거기 가서 차를 하나 사다. 그럼 그 차가 재산으로 잡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미국도 그러잖아요. 집 있고 차 있으면 제 신용이 올라가잖아요. 그 차를 하나 사서 3개월만 가지고 있어요. 3개월만 가지고 있으면 너가 재산이 잡히고 그 다음에 재산이 잡힌 다음에 재산이 잡히면 너의 신용이 올라가니까 그때는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어떻게 보면 300만 원 차를 그럼 그 중고차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얘네들이 싸고 치는 모습이에요. 3,000만 원에 사는 거예요. 가서 아까처럼 그런 아저씨 집에서 그 다음 180만 원짜리를 1,800만 원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이 피해를 입고 나서 이 얘네들이 짜고서 피해를 입으면 나중에 대출은 5,520만 원인데 실제로 내 빚은 한 7천만 원, 8천만 원 거예요. 갚아야 되고 1억대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흔해요. 이게 뭐냐면 중고차로 뭐 이런 중고차 허물만 있죠. 허물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경찰청에서 범죄를 좀 하기가 쉬워요. 차를 돌려주는 받으면 되니까. 근데 이건 좀 달라요. 이거는 그냥 금융사기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러면 정말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피해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고차랑 대법차랑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 대출하는 애들은 그러면 이제 2,800만 원 필요한데 5,520만 원 딱 8,000불 주고 보통 이런 이자는 많이 때리죠. 막 몇십 번, 막 40번, 30번 때리죠. 거기다 치고. 그럼 이제 중고차량은 300만 원짜리 3,000만 원, 지도 2,700만 원 먹는 거죠. 그리고 2,700만 원 정도 나눠 먹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정말 많아요. 잡기도 힘들고 요즘 많이 흔히 났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신종사기 요즘 많이 나고 육아학업 본업에 지장 없이 추가수익을 만들어 보세요. 손실 위험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상담받은 돈 안 들어가요. 혹시 관심 있으면 일로 연락주세요. 연락해요. 연락을 딱 하면 이렇게 해요. 상담 받았는데요. 그럼 여기 카톡 저희 넣어주세요. 카톡 넣으면 카톡 얘기하면서 이 링크로 가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링크가 뭐냐면 뭐라고 못하나 여러분 그 웹사이트 가보시면 사람들이 안에서 이거 사고 후기 쓰잖아요. 이거 좋다, 안 좋다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후기 쓰시잖아요. 뭘 얘기하냐면 가서 구매하시고 후기만 써놔요. 예를 들어서 한 번만 30만 원짜리 구매하시고 후기 써주면 내가 환급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상품을 구매하면 후기 작성해주면 원금 플러스 수당까지 해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가짜 웹사이트 가서 30만 원짜리 사고 상품 구매하고 후기 작성하고 첫 번째는 31만 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 수당까지 붙여서 이걸 한 2번 해요. 그 다음부터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들이 되시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사기치지 않아요. 절대 처음부터 사기치지 않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혼도 그렇잖아요. 연애 때는 잘해주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다 변하잖아요. 그럼 비슷해요. 처음에 절대 사기치지 않아요. 나중에 사기쳐요. 이런 게 반복되고 이 사람의 신용을 얻었을 때 신뢰를 얻었을 때부터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구를 만들어서 돈을 뺏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심리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많이들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 요즘에 돈 보내는 게 쉬워요. 예전에는 돈 보내는 게 되게 어려웠잖아요. 은행 가서 송금하려고 하면 막 30분, 40분 받고 특히 한국 같은데 어렵잖아요. 돈 보내는 게 현금을 하고 요즘에 이런 캐시에 뭐 벤모, 젤이라고 해서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것들로 범죄를 많이 일으켜요. 여러 가지 양상인데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다 사칭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뭘 사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요즘에 한국에 당근마켓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미국도 막 중국 같은 거 사잖아요. 중국 같은 데 가가지고 물건 주면은 저 이거 사고 싶은데 하면은 네, 그러면은 혹시 성금으로 주실 수 있으세요? 성금으로. 그러면 성금, 네, 알겠습니다. 성금으로 하려는데 갑자기 100불짜리 200불 주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거 뭐지? 그러는 거예요. 더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혹시 다시 바꿔줄 수 있으세요? 네, 안 살래요. 하고 200불을 다른 데로 보내달래요. 얘네가 뭐 하냐면 여러분을 가지고 돈 세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쁘게 번 돈을 여러분을 통해서 착하게 번 돈으로 돈 세탁을 하는 경우를 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버 페이먼트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고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캐시앱이라고 1000불을 밸런스 1000불이 있대요. 클릭만 했지. 우리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거 보시죠. 이거 보고 무슨 생각하세요? 그쵸? 근데 이거 보통 어디서 많이 쓰이죠? 우리 여러분 TV에서 복권 터진 사람들 복권 들고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 신이에요. 너도 이런 거 얻을 수 있다. 이 신이에요. 누르면 곧바로 개인정보 다 날라갑니다. 맞죠? 개인정보 다 날라가고, 보통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요. 나 온다고 돌아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개인정보를 가져가든지, 이 돈 받으려면 뭐 100불 내라. 우리가 거래비를 해야 되니까 50불 내라 이런 거예요. 내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제 이거를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천천히 드릴게요. 이게 이제부터는 왜 얼마나 더 어르신들이 말하는 이제 정말 세상이 망가져야 된다, 이런 세상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예전에 신용사기는 거의 다 문자로 했어요. 제가 문자라는 말은 뭐냐면 전화도 있지만 다 이메일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AI라고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인공지능이에요. 이게 뭐냐면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단점이 유튜브. 여러분 다 혹시 유튜브 사용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유튜브 많이 없어요.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시면 혹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내가 좋아하는 영상들 한번 보잖아요. 근데 비슷한 것들이 계속 추천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이 추천 영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몇 초 봤고 얼마나 봤고 좋아요를 눌렀나 아니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걸 보고, 얘네들이 여러분들의 행동 심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행동 심리를 파악해서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해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큰 은행들이나 작은 은행들이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소비자 패턴을 봐요. 두 가지 있어요. 소비자 패턴을 보고서 이거 이상한 건데 하고, 이거 이상한데 하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프로드 걸렸다 메시지 오잖아요. 그런 거 보고 여러분의 패턴에 벗어나는 거 있으면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보호해주는 경찰청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스캠하는 애들이 프로드인데요 보내서 또 범죄를 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소비자 패턴을 보고서 이 사람은 돈이 좀 많아, 이런데 많이 있어, 투자를 많이 해. 그러면 브랜치가 들어가면 갑자기 어떤 사람 와서 투자를 한번 열어보실래요? 이런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 여러분들의 돈을 보면 어디다 쓰는지 보면 다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뭘 하는 사람이고 어디다 돈을 쓰고 뭘 좋아하는지. 그런 것처럼 아마존도 혹시 쓰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AI라는 건 뭐냐면 결국 컴퓨터가 학습을 해서 사람을 따라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뭐냐면, 왼쪽에 여기 보시면 이 남자예요. 이 남자인데 AI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안젤리나 졸리 연예인이죠. 얼굴로 딱 바꾸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이 얼굴이 그대로 따라해요. 그쵸? 왼쪽에 보시면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이 두 명이 다른데, 이 사람이 카메라를 찍고 있으면 자기 얼굴에 비춰져요. 오바마 이제 전 대통령인데 이것도 가짜예요. 딥페이크가 가짜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요즘에 어르신들도 하시지만 젊은 친구들 인스타, 소셜미디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 본업이 소셜미디어예요. 그래서 이 스캠 관련된 건 제가 예전에 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을 안 하고 제가 이런 거는 좀 더 하는데, 이런 거 좀 더 많이 하는데, 인터넷에 여러분 사진 올리고 카톡에다가 프로필 사진 올리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카톡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다운받아가지고 이 기계에 덧붙여요. 그럼 내가 이제 말을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는 실질적으로 그 프로필 사진에 있는, 그래서 어떤
내가 어떤 A라는 A라는 할머니가 있는 이 할머니가 프로필에다가 자기 딸 사진을 걸어놓은 거야. 그럼 이제 가해자가 이 딸 사진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계를 돌려가지고 영상통화를 하는데 우리 딸이야. 전부 다 우리 딸이야. 왜? 난 그 사진으로 이미 이런 영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 엄마 나 돈이 필요해. 이러면서 돈을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혹시 영상통화 걸으면 자식들이 너 누구야? 너 내 생년월일 기억지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기술을 좀 보면 다 티가 나요. 근데 혹시라도 뭔가 좀 이상하다. 갑자기 자식 새끼가 돈 빌려달라 한다. 그러면 너 내 생년월일이 뭐야? 아니면 너 우리 몇 년도에 어디 살았어? 한번 물어보세요. 그죠? 한번 물어보시면 좋아요. 이런 범죄들이 정말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소리 같은 경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엄마인데요. $1,000,000 10억을 뺏겼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식이 이제 아까 말 소셜미디어 사용을 되게 많이 해요. 많이 사용해가지고 뭘 했냐면요. 소셜미디어 사용해가지고 막 자기 목소리도 내고 목소리랑 막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죄자들 뭘 했냐면 딸 영상을 다운받아서 그 목소리로 기계 교육시켜요. 인공지능으로. 이 인공지능은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한마디만 쓰면 돼요. 이걸로 이 딸의 말을 다 따라할 수 있어요. 따라해서 엄마 나 납치됐어 하고 엄마를 이제 엄마한테 10억을 요구를 한 거죠. 10억을 뺏겼어요.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가 원래는 인터넷 쪽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라는 곳은 정말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주거든요. 좋은 쪽을 많이 주었어요. 하지만 그 안 좋은 쪽도 정말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KCC에서 저는 이제 돈 주고 조정해 주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여러분 비슷한 건데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제가 말씀드린 인터넷에 이제 막 정부라든지 아니면 정부 관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큰 로펌의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진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 얼굴을 가지고 와서 AI로 사칭하는 이런 일도 되게 많아요. 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 혹시 손주손녀들 젊은 손주손녀들 그리고 집에 자식들 있으면 말씀을 꼭 해주세요. 지금 제가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곳에서 정말 요즘에 저희가 얘기가 많이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비슷해요. 요즘 손주들은 인터넷에 많이 하니까 자기 사진 넣어놔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손주의 사진을 가지고 도용해서 여러분 우리 야한 영상을 있죠? 포르노에다 얼굴에 입히는 거예요. 얼굴에다 입혀서 마치 그 아이처럼 그게 뭐 아이일 수도 있고 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아이나 부모나 보통 직접적으로 안 하죠. 부모한테 연락을 해서 네 아이가 이런 거 찍었는데 너 이거 내가 공개하면 학교에 뿌린다, 본다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말 한다고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올려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하지만 이런 것들로 부모님들을 많이 봤을 때 제가 말죠. 딱 보면 이게 맞나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학교에 알려줘. 이거 세상에 알려줘. 교회에 가면, 이거 절에 가면, 이거 학교에 알려줘. 이거 친구들 난리 나는데 우리 애기 인생이 없었다. 연민에 빠져요. 자기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죠. 그렇죠? 순서는 뻔합니다. 말씀드렸죠? 보면 큰일 납니다. 내 자식 어떻게 해? 내 자식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거의 다 끝나는데요. 가해자가 원하는 저도 되게 유리했네. 가해자가 원하는 건 개인정보랑 기프트카드랑 가상화폐예요. 돈은 다 저희 이런 수사국이 다 보시기 때문에 기프트카드인지 가상화폐를 통해서 돈을 뜯어내면서 뭔가 연락했는데 기프트카드를 사라, 가상화폐 사라 이런 100% 아니에요. 100%는 끝나는 겁니다. 네, 째려서 이렇게 기프트카드 범죄가 진짜 많아요. 가해자가 원하는 게 뭐냐면 소셜 넘버, 생년월일, 통장, 신용카드, 주소, 이메일, 운전면, 멤버십 직장 제가 멤버십 직장 말씀드렸죠? KCC를 뭐 다니고 있네,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런 것들로 다 범죄 대상이 되죠. 이걸로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KCC 제니 아닌데요. 어머니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제니님부터 죄송합니다. 네, 전화하시면 이제 아무도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호를 요청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지만 어디 전화해서 그 사람들이 개인정보 확인한다고 내 자리 물어보잖아요. 소셜 숫자 다 안 물어봐요. 마지막 내 자리만 물어봐요. 누가 다 물어보는 문제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통장 비밀번호. 은행에 전화하잖아요. 통장 비밀, 예를 들어 은행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불러주세요라고 안 해요. 그냥 핸드폰에 적으세요라고 해요. 절대 불러달라고 안 해요. 불러달라고 하면 범죄인 거예요.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괜찮아요. 근데 보통 소셜이랑 통장 비밀은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저희 제가 빨리 하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 통장에 어떤 분 여러분 친구 통장을 봤는데 이런 아이튠, 구글페이 여기 보면 이게 구글 써있죠. 구글 써있고 막 오전 이렇게 되게 많은 게 있잖아요. 이러면 곧바로 이거 이 사람 이분들한테 말씀드려도 뭔가 이상한 것 같다. 왜냐면 보통 요즘 다 이런 구글 저희 핸드폰이 다 구글 아니면 애플이거든요. 이런 데 통해서 결제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지금 저 은행이랑 이렇게 보통 돼 있어요. 다 저희가 전화드려서 혹시 너 무슨 문제 있냐? 나 여쭤봤어요. 대시 방법 간단하게 이거 대시 방법 이거 개인정보 보호하세요. 내가 전화한 거 아니면 절대 주시면 안 돼요. 내가 전화해서 물어본 거 아니면 이메일 한 거를 주지 마세요. 그렇죠? 이게 뭐지 않냐? 그 다음에 링크들 절대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빨리 급해요 이런 말에 아니요 저는 급하게 결정 못해요 항상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급하게 통화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이게 아까 말한 거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정부에도 말해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멈추세요. 도움은 개인정보 아무나 주지 말고요.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하셔야 돼요. 보호하세요. 알죠? 혹시나 하면 역시나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범죄는 언제나 시대적 흐름과 함께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 내가 오늘 막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많이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많이 아셔야지 알면 저희 할 수 있거든요. 당했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오늘 꼭 여러분들 보시고 가요. 당했다 그러면 당했을 때 그 순간 신세한 탓 일단 나중에 해요. 가족한테 먼저 연락하는 거 하지 마세요. 왜냐? 보세요. 보이스피싱 행동죄가 검거된 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나요? 직계가족 또는 친인척 45.1%, 온라인 17%, 없다 14%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피해자들은 운이 터지면 자기 연민에 빠져있거나 보통 그러니까 자식들은 엄마, 아빠, 아니 친인척, 자식 이렇게 전화해요.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맞죠?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은행에 전화하세요. 은행에 전화해서 나 이거 당했는데 내 은행 조심 보호 좀 해달라고. 그리고 이거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데비카드가 있고 크레딧카드가 있죠. 웬만해서 데비카드 사용하지 마세요. 알았죠? 데비카드 왜냐면 신용카드는 쓰고 무슨 터지면 얘네들이 다 돌려줘요. 데비카드는 그렇지 않아요. 은행 돈. 그러니까 어디서 웬만해서 평소 사용할 시간에도 최대한 신용카드 많이 쓰시면 문제 될 수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하세요. 근데 만약 내가 어떤 식으로 데비카드가 뭐 위험하다 은행이 제일 먼저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은행 먼저 전화하세요. 은행 전화해서 나 이런 거 당했어. 빨리 보호 좀 해달라 라고 하고 비밀번호 바꾸세요. 핸드폰에 비밀번호 있으시 다 바꾸시고 관련된 건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연락하셔야 돼요. 신용카드 연락해서 나 이런 거 당했으니까 해라. 그 다음에 경찰한테 하시면 돼요. 왜 경찰이냐? 아무것도 안 해요. 못해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이게 번호가 있는데 이거는 자식들이나 아니면 주위의 분들이 다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신용조사기관, 이쿠펙스, 엑스per트 이런 세 가지 얘네들이 연락해서 말씀드려야 돼요. 이러면 얘네들이 뭘 하냐면은 여기 가족 신용에서 누가 내 이름으로 갑자기 어떤 크레딧카드가 열렸다, 뭐가 열렸다는 얘기를 해줘요. 이거 너가 한 거야? 아니야 하면 얘가 다 조치를 취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군데 연락 이게 정말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최고예요. 이렇게 하셔야지 내 자신과 내 돈과 내 세상과 모든 걸 다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